안녕하십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일주일 동안 잘 보내셨나요? 저도 너무 즐거운 시간들을 하루하루 감사함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은요, C111 그리고 HT111에 관련되어서 얼굴 윤곽과 바디 근막이 연결되어 있는 연관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몸에는요, 이 부정열 증후군이라는 게 있는데요. 골반이 회전되거나 틀어지거나 또는 요추가 휘어지거나 또 척추 기립근의 각인장으로 인해서 생기는 문제점들. 그 다음에 견갑골이라고 하는 날개뼈가 비대칭 생기면서 오는 문제들. 그 다음에 뭐 미세하게 팔, 다리, 정렬들이 이렇게 차이가 나기도 하는데요. 이제 이런 몸의 불균형은 발의 아치를 무너뜨리게 만들고요. 다리 길이를 불일치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관절의 ROM이라 그래서 가동 범위, 내가 팔이 아플 때는 아고 요거밖에 움직임이 안 되는데 정상적일 때는 전체적인 관절의 ROM이 다 돌아가는 것처럼 이렇게 모든 척추나 이런 부분들이 정상적으로 가동 범위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어쨌든 이렇게 좌우에 움직이는 각도에 따라서 내 몸의 힘이나 체중이나 이런 부분들의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우리가 몸의 골격들 중에 이 골반의 구조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펠빅이라고 하는 골반의 구조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장골이라고 하는 이 장골과 앞쪽에 고관절을 이어서 이렇게 이제 그 대퇴가 연결되면서 고관절이 연결되겠죠. 그 다음에 천골과 그 다음 장골이 만나는 요 부분이 천장관절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부분은 특히나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생리를 하면서 이 골반이 호흡에 의해서 벌어지고 닫히고를 합니다. 그래서 그뿐만 아니라 출산을 통해서 이 천장관절이 그 임신 중에 릴렉스 호르몬이 완전히 결합되지 않으면서 느슨하게 결합되는 경우들이 또 많이 있고요. 그다음 천골과 요추 위에 요추가 만나는 요천 관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천 관절. 그런데 이렇게 보면은 천골이라는 부분과 장골은요, 서로 연결돼 있는 근육이 없어요. 뭐로 연결돼 있느냐? 인대로만 연결돼 있는데요. 우리의 움직임을 이렇게 고정하고 잡아주기 위해서 꼭 고무줄 가지고 칭칭 감아 놓은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청골이 마음대로 움직이면 안 되니까 이 청골을 꽉 잡아주는 움직임에서 우리가 보행을 할 때에 내 전상 장골극과 후상 장골극이 이렇게 앞뒤로 움직임을 하면서 보행을 하게 되겠죠. 이때에 청골이 중심이 되어서 아주 안정적으로 이것들을 잡아줘야 되는데 이 청골도 미세하게 움직임을 관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골반은 구조적으로 볼 때 또는 기능적으로 볼 때에 우리 인체를 상하로도 중심에 나와져 있고요. 또 힘이 또 모이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척추에서 힘이 모여서 장골에서 분산되고 대퇴로 연결되기도 하고요. 다리에 있는 대퇴의 힘이 골반으로 이어져서 몸의 중심을 잡아주는 그런 역할들도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 몸의 연결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요. 자, 이렇게 근막이 거미줄처럼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줄로 형성되어 있는 줄의 근막들이 한 7개의 근막 경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그림 A 그림을 보시면 어깨가 이렇게 각인장돼서 올라와 있는 게 보이시죠? 자, 이렇게 해서 이 어깨에 연결되어 있는 근막 경선이 긴장된 상태인데 이렇게 되면 이 어깨에 부착되어 있는
근막이 전체적으로 경직되어 있기 때문에 이 문제의 부위를 치유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어쨌든 그를 치유를 하기 위해서는 긴장되어 있는 패턴들을 해결해 줘야 되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깨 부분에서 과긴장이 일어나면 분명히 골반을 지나 무릎에서 어떠한 패턴을 일으키게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우리 몸에 있어서 골반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하는데요. 이 골반 내 중심축에서 내 위에 있는 몸통과 밑에 하지가 크로스되면서 이렇게 보행 패턴을 했을 때 서로 상하 좌우로 움직임이 일어나는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있는 부분 골반이 틀어지게 되면 전신의 불균형을 일으키게 되는 근본적인 원인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그런 기능적인 제한뿐만이 아니고 통증을 유발하게 되는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자, 그래서 이 엉덩이에 있는 부분이 다리로 대퇴해 바깥쪽으로도 잡아주는 역할을 하고요. 안쪽으로도 앞쪽에 있는 복근과 내전근이 연결되어 있어서 하체를 딱 기둥 삼아서 이렇게 Y축을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복부의 복근이 무너졌다, 흉곽이 무너졌다, 또는 엉덩이의 힙의 힙선이 무너졌다. 그런 말할 나위도 없이 다리에 있는 하지의 문제를 가져온다는 부분입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화면이 안 나와가지고. 네. 자, 그러면은 지금 골반의 중요성에 대해서만 얘기를 했는데요. 우리 지금, 어, 특허받은 입는 바른 자세에 골반을 안정화시키고 척추를 바르게 세워주는, 중체, C111과 HT111이 있죠. 여기에서 보시면은 특허 내용은 골반을 교정해주는, 안에 입으니까 속옷의 기능을 하겠죠. 그리고 코어 근육을 강력히 지지한다고 해냈습니다. 그리고 바른 자세를 유지해주고 척추와 골반을 바르게 교정하는 효과가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저는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들을 하나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요. 우리 마스터님들이 이제 코어에 관련돼 있는 코어 머슬에 대해서 중요성의 내용들을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 코어를 지탱해주는 다혈근, 그다음 복행근, 골반 기저근, 그다음에 횡격막을 이렇게 이루고 있는 몸통인데요. 저는 이 아이들 중에 다혈근이라는 아이가 척추 뒤에 후면에 붙어 있으면서 열을 많이 지어서 이렇게 조그맣게 붙어 있는 근육인데 이 아이가 무슨 기능을 해서 이렇게 코어의 중심에 중요한 역할을 할까를 생각해 봤습니다. 만약에 제가 이렇게 서 있는 상태에서 움직임을 전혀 하지 않고 새끼손가락 하나만 까딱 하고 움직이게 되면 어떤 근육이 움직일 것 같아요? 물론 손가락을 움직이니까 팔과 손가락에 연결되어 있는 신경이나 이런 부분들이 움직여질 거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그때에는 우리 몸에 제일 안에 속에 있는 다혈근이라는 근육이 먼저 움직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에 좋은 문화들이, 풍속 문화들이 많이 있는데요. 예전에 2008년도인가, 그 멕시코에서 지방자치제에 관련돼 있는 임직원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이렇게 이제 우리나라를 순방하고 뭐 여러 가지 좋은 부분들을 서로 교환해 가는 가운데 사찰을 구경하면서 그 목조 건축에 대해서 아주 좋은 신비로움을 많이 느꼈다고 해요. 근데 그 내용은 우리가 고찰들, 아주 오래된 고찰들이 화재가 나지 않는 이상 수백 년을 전통을 이어가도록 그 건물들이 무너지지 않는 이유가 있는데요.
그 건축물들은 못질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나무와 나무 사이를 이렇게 끼워 넣어서 어떠한 움직임에도 잘 보존되고 시간이 가더라도 오랫동안 유지될 수 있었던 거를 보고 너무너무 좋은 감명을 받고 이렇게 마을마다 다니다 보니 정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저렇게 정자가 있느냐? 그러니까 마을에 사람들이 노인들이나 어른들이 동네를 다니다가 잠깐 쉬어갈 수도 있고 또 마을 주민들끼리 화합할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하고 그렇게 있는데 그거를 보고 너무 좋아서 자기들도 그 멕시코에 가서 그쪽 부분에 있는 시청에다가 이런 정자 같은 거를 하나 지었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때에 지진이 난 경우가 있었는데요. 지진이 났는데 모든 건물들이 다 넘어졌는데 그 정자만 넘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 정말 그 한국의 건축물이 너무너무 멋지다, 너무너무 훌륭하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요. 꼭 이거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 몸의 다혈근입니다. 그래서 이 체간에 아주 작게, 짧게 부착이 되어 있지만 안정화를 유지시켜주는 코어 머슬 중에 다혈근은요. 만약에 이 아이가 문제가 생겨서 유착이 되거나 퇴화가 된다면 섬유성으로 이제 바뀌게 되는 거죠. 즉, 이 말은 어, 이제 척추가 이제 퇴화가 되거나 그렇게 되면은 어떤 부분들이 문제가 오느냐, 섬유화되면서 뻣뻣해집니다. 그래서 젊었을 때는 우리가 누웠다가 일어나거나 앉았다가 일어나거나 아주 가볍게 일어나게 되는데 저도 일어날 때 힘들어서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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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소리를 내거든요. 그래서 어른들이 아침에 밤에 잠자리에 들었다가 일어날 때에 굉장히 힘들게 일어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척추의 노화 현상 중에 하나가 다혈근이 노화가 되면 뻣뻣해지고 섬유화되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나 우리 C111 입는 바른 자세 중에 이 부분은 다혈근, 그다음 척추를 반듯하게 세워줘서 이 다혈근이 반듯하게 세워줄 수 있는 장점이 있다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척추를 안정화시켜주는 코어 모스를 물론 잘 세워주는 것도 있지만 이 다혈근이 반듯하게 설 수 있어서 우리가 많은 14년 동안의 많은 임상 자료들을 보니까 나이 드신 어르신들의 척추가 반듯해지면서 허리가 반듯하게 세워지는 그런 인성 자료들을 많이들 보셨죠? 네, 그래서 아주 좋은 훌륭한 C111 제품입니다. 자, 우리 중체 중에 입는 바른 자세 중에 C111은 여성용이고 HT111은 남성용으로 구분되어 있지만 여성들의 그 복근의 지방이나 셀룰라이트가 많거나 이럴 때에는 이 상체를 더 세워줄 수 있는 HT111 남성용을 입어도 상관이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제가 그 산전산후에 관련돼 있는 골반에 관련돼 있는 부분들을 P88과 함께 안내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특히나 이제 그 골반이 벌어지고 임신과 출산 이후에 골반이 많이 벌어지는 부분들 때문에 위에 있는 이 부분은 물론 주먹 하나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여유가 있어야 되지만 너무 헐렁하게 있으면 잡아주는 기능을 하지 못하죠. 하지만 저희 슬리밍고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1인치 이하로 수선이 가능하니까 여기에 맞게끔 수선을 충분히 해서 착용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HT111 같은 경우에도 여성이 착용을 한다면 이런 부분들은 수선이 가능하겠죠. 네, 그렇게 감안을 하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우리, HT111 같은 경우에는요, 어, 인체의 그 운동 역학에 맞게끔 구조가 되어 있는데, 어쨌든 우리는 그냥 이 기술을 입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만들어졌냐면요. 이 뒤에 보시는 후면 장력 조절 끈을 최대한으로 잡아 당기고 조여도 저절로 우리의 움직임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풀어지는데요. 만약에 이 뒷부분이 조절이 되지 않는다면
오히려 근육을 손상을 입게 되게 만드는 거죠. 하지만 내가 다시 한 번 더 풀어지면 조이고 이렇게 유지할 수 있는 것이 바른 근육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또 그런 움직임의 그 근육들의 움직임에 제한을 두지 않기 때문에 장시간 착용을 하셔도 근육이 약해지거나 우리가 일반적인 복대를 사용하는 부분들하고는 틀린 부분입니다. 그래서 특허가 나와 있는 부분이고요. 이렇게 앞에서는 코어 머슬을 잘 정확하게 잡아주는 패턴인데 지금 앞에 있는 외복사근과 내복사근과 이렇게 복직근을 세워주는 모양이 이렇게 외복사근과 내복사근과 복직근 라인을 정확하게 우리 입는 바른 자세 C111과 HT111이 그 근막의 구조의 형태의 패턴대로 잡아주고 있고요. 또 후면에 보시면 이 부분이 아주 저도 또 칭찬할 만한 부분인데요. 위쪽에 보이시는 부분은 흉뇨 관절이라고 얘기해서 등에 있는 근육과 엉덩 근육이 아까 이렇게 크로스 되면서 몸통 근육을 안정화시켜주고 잡아주는데요. 우리 지금 그 HT111이나 C111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둔부의 근육을 강하게 잡아주고 발달시키고 잡아주는 기능을 하고 있는데 왜 엉덩 근육이 중요한가? 이 척추를 반듯하게 잡아주기 위해서는요, 엉덩이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엉덩이를 잡아주는 거는 뒤에 있는 하태가 건강하게 자리를 잡아줘야만 엉덩이 근육이 무너지지 않고 이 엉덩이는 다시 한 번 더 허리를 지탱해주고 잡아주는데요. 이때까지 많은 임상 자료의 사진들을 보시고 젊은 사람들은 말할 나위도 없고 나이 드신 어르신들의 엉덩이 근육이 세워진 임상 자료들 많이들 보셨죠. 그만큼 저희 특허받은 있는 바른 자세는 엉덩이의 둔부를 잡아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엉덩이의 근육이 뽕긋하게 잡아줘야만 옆에 보시는 엉덩 근육이 옆에 있는 다리 부분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허벅지를 다 싸고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부에 있는 엉덩 근육은 안쪽으로 들어가서 심부의 외측에 있는 다리를 안쪽과 바깥쪽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또한 중둔근이라고 하는 아이는 다리를 바깥으로 외전할 때 돕는, 그래서 골반의 안정화를 돕는 아이인데요. 이 골반을 왜 안정화를 시키느냐? 이 그 중둔근이라는 아이는 안쪽에 내전근이 연결되어 있어서 다리의 안쪽을 잡아줍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엉덩이가 건강하고 살아 있어야만 하체를 바깥쪽과 안쪽을 정확하게 잡아주는 역할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임상 자료들을 보셨던 것처럼 엉덩 근육을 잡아주는 이 특허받은 입는 바른 자세가 얼마나 기특한지요. 물론 여기에 플러스 우리가 걷는 운동이나 다른 운동, 뭐 스쿼트나 이런 둔근을 강화하는 운동을 더한다면 더 큰 시너지를 얻을 수가 있겠죠. 그런 근막의 연결성 때문에 정말 좋은 몸의 균형을 잡아주고 안정을 잡아주는 제품입니다. 또한 패턴들이 이렇게 테이핑을 한 효과처럼 이렇게 패턴들이 절개가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테이핑을 하는 효과는 어떤 효과를 우리 몸에 주느냐? 테이프가 부착되어 있어서 이 부분을 피부 조직을 들어 올려 줌으로 인해서 이 밑에 있는 피하 조직들, 뭐 근막이나 혈관들이나 림프 조직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원활하게 움직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테이핑 기법입니다. 그래서 우리 특허받은 입는 바른 자세의 모든 조직들의 패턴들을 보시면은 근막의 기법으로 테이핑의 요법으로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은 어쨌든 뭐 좋은 그 림프의 순환, 혈액의 순환도 원활하게 해주는 기능들도 하고 있지만 통증 유발 물질인 젖산 이런 부분들도 빨리 배출함으로 인해서 통증을 완화시키는 부분들이고요. 또한 근육 부상을 방지하는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운동과 다이어트에
효과가 굉장히 좋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이제 HT111과 C111의 차이점은 여성과 남성의 골반의 구조 때문에 형태적인 부분들이 조금은 다릅니다. 자, 남성의 골반은요, 앞에 치골에 연결되는 부분에 연골 조직이 없습니다. 그래서 골반이 협소하고 길게 생겨 있고요. 여자들은 가임기 여성으로서 앞쪽에 있는 치골, 연골 부분이 있어서 생리 때 또는 출산 때 릴렉스 호르몬이 나오면서 이때의 벌어짐과 닫혀지고 이렇게 호흡을 통해서도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여성의 골반은 조금 납작하게 넓게 또 둥글게 구조가 되어 있어서 이 여성의 골반의 각도는 85도, 또 남성의 골반의 각도는 65도의 각도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남성의 이 구조적인 골반을 보고 이 남성적인 이제 골반들 때문에 이 꼬리뼈에 있는 밑줄을 아래로 고정해 주는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여성들은 골반이 이 밑줄을 꼬리뼈를 위쪽으로 세우는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과학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지요.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기술을 잊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또 척추를 반듯하게 세워주는 데 있어서 스틸 본을 세워서 우리의 척추를 세워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15개의 이 프레임이 척추에 가해지는 충격을 이런 쿠션 역할을 하면서 지지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움직임을 바르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들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 여기서 이렇게 프레임이 이렇게 척추를 세워주는 부분들은 골반이 앞으로 쏟아지거나 뒤로 후방되어 있을 때에 여기에 있는 부분, 이 부분이 고무줄 같이 생겨 있는 인대인데요. 서해인대라는 부분입니다. 이 서해인대는 우리가 호흡을 할 때에 고무줄처럼 벌어졌다, 닫혔다, 벌어졌다, 닫혔다를 하면서 이쪽에 총장골 동맥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몸 위에서 복부에서 나오는 복대동맥과 신경, 혈관 이런 부분들이 하지로 이렇게 내려가는 부분이 대퇴로 내려가는 부분이 이 서해인대 사이로 내려가게 되는데 이때 만약에 내가 골반이 전방경사로 앞으로 많이 굽혀져 있으면 이런 골반의 제한, 서해부의 제한 때문에 이쪽에 압박이 오면서 하지의 순환을 막게 되겠죠. 또한 뒤로 후굴도 되어 있는 상태가 되었을 때에도 이쪽 부분에 제한적인 요소가 잘 되지 않는다는 거죠. 문제는 우리가 바른 호흡을 통해서 이러한 서해인대가 움직임을 편안하게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어떠한 문제나 제한 때문에 이 서해인대가 움직임을 잘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척추를 반듯하게 세워줄 때에 지금 C111과 HT111을 보면 이 절개의 패턴이 서해인대가 가는 부분이 원활하게 움직임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패턴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것도 얼마나 좋은 기술이 있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의 하지의 혈액순환을 통해서 이렇게 착한 기능적인 아주 특허받은 기술이 여기에 담겨져 있다는 장점이 있죠. 네. 그리고 뒤에 후면에는요, 이렇게 척추를 지지해주는, 고정해주는 그 보조, 끈이 있고요. 이 부분들은, 아까 전면에서도 요 나와 있는 그림의 외복사근, 내복사근, 복행근, 이런 부분들의 그 근육의 레이어의 패턴이 딱 이런 그물망 조직으로 되어 있어요. 외복사근, 내복사근, 복행근, 이렇게 좌우로 움직이고 움직임을 잘할 수 있도록 또 이런 모양을 하고 있는 게 뭐가 있냐면요. 여러분들 마트에 가시면 과일을 배 같은 거 손상을 덜 입히려고 이렇게
그 스펀지 같은 그런 그물망으로 싸져 있는 거 보셨죠? 왜 그렇게 싸져 있을까요? 과일이 어떠한 흠집이 나거나 외부의 충격에 충격을 입지 않도록 이렇게 그물 조직으로 망으로 씌워져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인체의 복부의 장기, 비뇨 생식기의 중요한 부분들을 근육의 근막의 조직들이 이러한 근육의 형태대로 레이어가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뒤에 있는 요방형근이라든지 하우거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이런 근육의 근막에 연결로 되어 있는데 착하게도 우리 특허받은 입는 바른 자세의 패턴들이 이런 그물망의 조직의 패턴들을 가지고 인체를 보호하고 지지하는 역할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이런 제품이 중요한 역할들을 하는데요. 우리 뷰티고가 앞으로 하는 역할들 중에 얼굴에 성형이 있겠죠. 그럼 얼굴과 연관되어지는 부분들을 한번 볼게요. 자, 우리가 얼굴형에 황금 비율이 있는데요. 어쨌든 미인형으로 가야 되고 예뻐지려면 비율이 좋아야 됩니다. 조화로워야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333, 3분의 1의 균형 잡힌 얼굴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이마선에서 코끝, 턱끝 이렇게 3분의 1의 비율을 가졌을 때에 제일 이상적인 얼굴의 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문제는 이제 이렇게 나이가 들어감에 있어서 노화의 형태에 따라 얼굴형이 변해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여러 그 마스터님이 쌍둥이의 비율을 보이면서 똑같이 태어났지만 나이가 들었을 때 얼굴 형태가 전혀 다른 형태를 가지고 있는 임상 자료들을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얼굴 형태에 따라서 여러 가지의 형태들이 나타날 수 있는데 이렇게 균형 잡힌 얼굴을 보면 얼굴의 황금 비율에서도 나타나는 것처럼 골반이 중립의 형태에서 척추가 반듯하게 서 있고 어깨뼈가 반듯하게 있어야만 아름답고 황금 비율을 가진 얼굴들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그림도 우리가 많이 보셨던 거예요. 자, 척추 골반의 형태에 따라서 우리가 뭐 스웨이백이 되었다, 일자 편편등이 되었다 이런 내용들을 많이 봤는데요.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골반과 어깨의 움직임의 상태에 따라서 내 턱이 사각턱이 되거나 이중턱이 되거나 또는 처진 볼이 되거나 꺼진 볼이 되거나 그다음 광대뼈가 앞으로 돌출됐느냐 옆으로 돌출되었냐가 골반뼈와 어깨뼈의 형태에 따라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골반이 이렇게 전방경사로 이렇게 전방경사로 되었을 때는 골반이 앞으로 이렇게 기울어지면 배가 앞쪽으로 이렇게 쏟아질 수밖에 없겠죠. 목은 앞으로 나올 수밖에 이렇게 없겠고 이렇게 되면은 턱이 앞쪽으로 하강하게 되면서 이중턱이 되고요. 사각턱을 이루고 볼은 통통하게 되고 또 어떤 분들은 꺼진 볼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자, 그다음 이렇게 골반이 후만으로 뒤에 이렇게 후만으로 뒤로 빠지게 되게 되면은요. 등은 평평등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복부는 굉장히 경직되어 있죠. 또는 힘이 없게 되고요. 일자 허리를 만들게 돼요. 이렇게 되면은 힙은 처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처질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되면은 얼굴은 길어져요. 그리고 턱이 주걱턱으로 바뀌고요. 또 처진 볼살이 생기고 눈 밑에 주름이 생기거나 눈 밑에 아이백이 생기게 되고 깊은 팔자 주름이 생기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몸의 형태를 봐도 얼굴을 제가 지웠지만 몸의 형태를 봐도 이 형태에 따라서 얼굴형의 노화가 얼마만큼이 왔는지를 상상해 볼 수가 있겠죠. 네. 자, 이런 부분들은요. 우리가 노화를 막을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균형 잡힌 몸에서 균형 잡힌 얼굴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비뚤어진 몸에서 비뚤어진 얼굴이 나오는 것처럼 건강하면 예뻐지고요. 예뻐지면 또한 건강해지는 것이 우리의 몸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C111
또는 HT11을 바르게 착용하시고 바르게 입음으로 해서 턱을 깎는 성형의 경지까지 올라가시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름답고 예쁜 얼굴 유지하시고 또 일주일 뒤에는 골반에 관련돼 있어서 산전산후관리와 연결되어 있는 부분들을 할 건데요. 주위의 임산부들 또는 임신을 준비하시는 분들 또는 딸 며느리가 임신 중이다. 이런 분들 꼭 한번 참여하셔서 들으셨으면 굉장히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됩니다. 2부 순서는 우리 엄태호 대표님이 이어서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감사합니다. 오늘도 유익하고 또 우리에게 꼭 필요한 C111과 HT111에 대해서 정말 우리 신체의 중요성과 관련해서 말씀을 잘 해주신 우리 차지연 마스터님께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감사드리고요. 자, 지금 또 들으신 분들 소감을 좀 남겨주시면 준비하시는데 많은 수고와 손길이 들어갔는데 격려가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이제 스쿼트 준비를 해주시면 스쿼트를 또 힘차게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까지 저희가 59개를 했는데 오늘 대망의 60개 도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채팅을 읽어드리면, 역시 짱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골반과 인체 근막 경선 설명 너무 좋았다고, 고생 많으셨다고 격려를 해 주시겠습니다. 유익하셨다. 감사합니다. 자, 스쿼트 하니까 또 갑자기 확 나가신 것 같아요. 그러지 마십시오. 여러분들과의 약속을 지켜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스쿼트 하려고 바지도 갈아입었습니다. 오늘 복장이 좀 특이한 점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또 창업 설명회가 있어서 위에는 격식을 갖췄는데 하의는 격식이 없습니다.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60개 갈 겁니다. 10번씩 6세트 가겠습니다. 첫 번째 10개 준비. 자, 여기서 오늘 처음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팁을 알려드리면 스쿼트 하시는 뒤쪽에 의자를 하나 두십시오. 초심자분들이나 뭐 관절에 무리가 가는 것을 염려하시는 분들, 또 조금 내가 처음 하는데 동작도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뒤에 의자를 두시고 내가 앉을 때 의자를 살짝 터치한다는 느낌으로 터치했다가 일어나시면 됩니다. 정 힘드시면 의자에 잠깐 앉았다가 쉬셨다가 하셔도 돼요. 뭐 무조건 여러분들이 뭐 강제로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몸을 알고 내 체력의 한계도 알고 이 스쿼트를 통해서 내 전신, 특히 코어 근육과 우리 몸의 바른 움직임을 위한 중요한 근육들의 신경을 깨우는 겁니다. 우리 몸의 센서를 깨워주는 그런 활동이 지금 여러분들과 하고 있는 스쿼트 60개입니다. 자, 준비. 첫 번째 10개 가겠습니다. 시작. 하나, 둘, 몸이 앞으로 숙여지면 안 돼요. 상체가.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두 번째 10개. 하나, 둘, 셋, 넷, 천천히 내려갑니다. 다섯, 여섯, 몸이 앞으로 기울어지면 안 돼요. 일곱, 적당히 엉덩이를 펴진다는 느낌. 아홉, 세 번째 10개인가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뒤꿈치로 밀어 올리기. 여섯, 일곱, 코어에 힘주고. 여덟, 아홉, 올라올 때 후. 네 번째 10개 절반 했습니다. 하나, 둘, 셋, 10개에만 집중.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다섯 번째 10개. 하나, 둘, 코어 힘. 셋, 넷,
다섯, 시선 전방. 여섯, 일곱, 호흡. 후, 아홉, 마지막 10개. 하나, 둘, 8개. 셋, 넷, 다섯, 5개. 여섯, 일곱, 여덟, 2개. 아홉, 마지막. 60. 오케이. 자, 오늘도 기록갱신을 하신 여러분들, 값지게 박수를 쳐주시고, 여러분들 스스로를 격려해 주십시오. 자, 숨고르기 하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게 들이마시고, 예, 내쉽니다. 오늘 60개 하신 분들, 움직이시거나 이동하실 때, 예, 항상 좀 조심해서, 다리가 풀리거나, 또 움직이시다가 안전성이 떨어지실 수 있으니까 조금 주의해서 오늘 하루 즐겁게 또 안전하게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앱 출시를 앞두고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12초 만에 이 촬영하시는 분의 자세를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3월 중에, 3월 말경에 서비스가 되고 4월이면 여러분들이 이제 편안하게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많은 격려와 또 관심 부탁드리겠고요. 와, 오늘 출첵 너무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런 강의를 우리가 어떻게, 여러분, 돈을 내지 않고 들을 수 있겠습니까? 아마 대학교에서 정식적으로 등록금을 내고 수강을 해야만 들을 수 있는 저런 좋은 교육들, 바른 자세가 중요한 건데, 또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저거 제품 많이 팔아먹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차지영 교수님에게 저희는 이런 한 푼도 드리지 않습니다. 이권관계가 전혀 없어요. 그런데 저런 얘기를 공적인 입장에서 공인이 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바른 자세가 중요한데, 바른 자세에 도움이 되는 우리 몸의 이 기능적인 그리고 구조적인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 특허받은 읽는 바른 자세가 객관적으로 삼자의 눈으로 봤을 때 너무나 탁월하다는 거죠. 어떻게 사람의 기술로 해야 되는 것들이 저렇게 착용하는 걸로 되냐? 거기에 감복하셔가지고 자발적으로 이 시간을 하고 계시다는 거,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그리고 이제 창업설명회가 우리가 오늘 서울 경기 지역의 창업설명회가 더케이 호텔 서울에서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에는 울산에서도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경상 지역, 또 부산, 또 인근 지역에 있는 분들 적극적으로 창업설명회, 또 차주에는 충남, 고령에서도 진행이 되고 제주에서 대단원에 3월에 이 창업설명회 일정과 투어가 마무리가 되니 일정 잘 활용하시면 좋겠고, 우리 바코드 일정도 참조하셔서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잘 활용하시면 오늘 같은 시간을 현장에서 질문하시면서 하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좋겠습니까? 네, 그런 감동의 시간들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창업 설명에 땀 흘리면 안 되는데 어쨌든 땀이 기쁩니다. 여러분들 최근에 땀 흘리신 적이 언제입니까? 날이 추운 날은 웬간해서는 땀이 안 나죠. 땀을 내려고 하면 적극적인 어떤 신체 활동이나 내적인 신진대사를 촉진하는 그런 활동들을 하셔야 됩니다. 사람이 살려고 하면 우리 사람은 가만히 앉아있는 이 그냥 고정된 생물이 아닙니다. 움직임이 디폴트 값이에요. 기본 값입니다. 사람은 활동하고 움직이라고, 그리고 언어를 이야기하라고 우리 말이라는 게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말에 따라서 생각을 반영하는 것이 말이고 그 말을 이끌어가는 것이 행동이에요. 결국은 생각을 바꿔야 말이 바뀌고 말이 바뀌어야
행동이 바뀐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바르게 잘 살아보자라고 하는 2부를 진행하는 저는 누구냐? 슬리밍고 그룹의 현재 대표 이사를 맡고 있는 검태호라고 합니다. 처음 뵙는 분들도 계실 거고 또 녹화분으로 참여하는 분들도 계실 건데 1부 바르게 건강하고 라는 테마를 진행을 했고요. 저는 이제 2부 바르게 잘 살아보자 126일 차로 이어가겠습니다. 이제 성공하는 자기경영 이제 102번째 시간입니다. 가산의 인력 3월 20일 오늘 시경의 말씀입니다. 하늘의 뜻이 우리에게 임했으니 두 마음을 품지 말고 근심하지도 말라. 내가 하는 일이 옳은 것이라면 설사 세상이 나를 돕지 않아도 하늘이 나를 돕는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어떤 일들을 할 때 나 자신을 위해서 하는 일이 있고 또 타인을 의식해서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사회적인 지위 또는 책임감 또 역할 이런 것에 따라서 우리들이 내가 원치 않아도 해야 되는 일들도 간혹 있고요. 그리고 내가 원해서 나를 위해서 하는 일들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는 일이 옳다라고 하면 남들이 뭐라고 하든 남들이 나를 도와주지 않더라도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을 꾸준히 해 나간다면 진인사 대천명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최선을 다하고 나서 하늘의 명을 기다린다라는 뜻인데 내가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다 보면 결국은 누군가 그게 하늘인지 누구든지가 나를 도울 수밖에 없는 이 크로노스의 시간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 속에서 나는 카이로스의 의미를 찾게 되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런 상황을 마주했지? 그 속에서도 우리들이 다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좋든 싫든 오늘 우리는 내가 해야 될 일을 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목표가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볼링 좋아하십니까? 저도 볼링을 잘 치진 못하지만 이 볼링 게임에는요. 핵심이 스트라이크입니다. 그렇죠? 볼링 핀은 10개인데 이 10개를 한 번에 투구로 모두 쓰러뜨리는 것을 스트라이크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이 스트라이크를 목표로 모든 볼링 선수 또는 취미로도 볼링을 즐기는 사람들도 스트라이크가 목표이죠. 그런데 스트라이크를 하기 위해서는 이 10개 핀 중에서 어떤 핀을 겨냥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볼링 이제 게임을 시작할 때 이 레일이라고 얘기하죠. 레일에 섰을 때 가장 마주하기 가까운 핀이 1번 핀이에요. 근데 1번 핀을 목표로 우리가 이 공을 던지게 되면 2번이나 3번 때문에 이 5번 핀이나 9번 핀이나 8번 핀이 잘 안 넘어가는 경우들이 있고 또 사선에 있는 것들도 잘 안 넘어간단 말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어디를 겨냥해야 되냐면 5번 핀을 겨냥해야만 스트라이크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볼링에서 5번 핀을 킹핀이라고 부릅니다. 결국은 우리가 어떤 목표와 목적에 따라서 어떤 대상을 이룰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데 볼링이라고 하는 그 10개 핀을 쓰러뜨리는 게임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5번 핀이라는 거예요. 저 5번 핀을 잘 겨냥하게 되면 다른 핀들은 자연스럽게 쓰러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데 핵심이 되는 문제를 보통은 킹핀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도 오늘 하루 속에서 어떤 일이 있습니다. 목표가 있어요. 근데 그 목표를 달성하기에 앞서서 1번 핀이나 2번 핀이나 3번 핀이나 4번 핀이나 6번 핀이나 등등 이 10개 핀 모두를 쓰러뜨리겠다라는 생각으로 우리가 공을 던지면 스트라이크는 요원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저 문제에는 반드시 핵심이 있다는 거죠. 그 핵심이 바로 킹핀인데 그 킹핀 하나를 집중하게 되면 스트라이크라는 것은 부산물처럼 그냥 쫓아오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10개 핀을 모두 쓰러뜨리려고 하면 너무나 힘듭니다. 그러나 핵심이 되는 한 가지에 집중을 하면 그 한 가지가 모든 문제를 푸는 열쇠라는 거죠. 오늘 우리는 스쿼트, 여러분들이 이제 처음부터 이 시간을 20개부터 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뭐 33일이 졸업하고 나서는 또 이제 더 이상 출첵의 목적이나 목표를 상실해버린 분도 계실 겁니다. 또 계속 이어나가시는 분도 물론 계시죠. 어찌됐든 우리들이 그 목표 속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 여러분들이 내가 하는 일들, 그 일들을 얼마만큼 꾸준히 하느냐는 앞서 계속 말씀을 드린 바 있고, 흔히 스포츠라는 것을 우리가 하는데 한 번에 60개 하려고 하면 못합니다. 저도 못할 것 같아요. 너무 힘들기 때문이죠. 그러나 10개씩 쪼개서 6번을 하겠다라는 것이 스쿼트 60번의 킹핀이라는 겁니다. 한 번에 60개 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10번에 집중하되 그것을 6번 반복하니까 60개라고 하는 결과물이 부산물처럼 쫓아온 거예요. 우리가 오늘 해야 되는 문제들도 그럴 겁니다. 큰 문제든 작은 문제든 킹핀이 있어요. 그 킹핀을 내가 어떻게 빨리 파악하느냐에 따라서 이 목표가 순탄하게 풀리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아주 쉬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잘 안 풀리는 일들도 있다라는 거죠. 그 킹핀을 발견하는 핵심이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 10가지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하셔야 되는 일들이 있습니까? 이제 목표 달성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0가지 오늘 해야 되는 일들 중에서 오늘 해야 되는 것은 한 가지 중요한 핵심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게 오늘을 성공으로 이끄는 핵심이에요. 그게 킹핀입니다. 오늘 10가지를 해야 되는데 10가지 다 잘하고 싶죠. 물론 그러면 참 좋을 겁니다. 그죠? 10개 일을 다 잘하고 완벽하게 만들어 놓으면 퍼펙트 하겠죠. 그러나 우리 몸은 하나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24시간입니다. 물론 에드 마일렛처럼 하루를 3일처럼 살아낸다면 그것도 불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죠. 그러나 그런 극단적인 것도 좋습니다만은 우리들이 오랫동안 지속할 수 있는 한 가지 오늘 그 일에 집중하라는 거죠. 그 한 가지가 바로 서면 나머지 9가지들은 이 시간 순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어떻게 보면 풀려나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핵심 한 가지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오늘 하루 거기에 집중하는 것이 오늘을 성공으로 이끄는 핵심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오늘 하루의 킹핀은 무엇입니까? 이제 피터 드러커의 자기교육 노트에 따르면 이 목표 달성하는 습관은 훈련을 통해서 누구나가 배울 수 있다라고 제가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목표 달성을 위해서 알아야 되는 5가지 핵심 습관이 있는데 첫 번째입니다.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자신의 시간 관리를 체계적으로 해야 한다. 세계에서 이 경영학이라고 하는 학문을 어떻게 보면 정립한 경영학은요, 원래는 경제학에 있었고 경제학의 뿌리는 원래 철학이에요. 철학에서 파생된 게 경제학이거든요. 이제 아담 스미스라든지 뭐 이런 경제학자들이 이제 케인즈라든지 이런 학자들의 여러 철학이 학문으로 정립돼서 경제학이 됐고, 이 경제학은 거시경제와 미시경제가 있는데 그 속에서 기업이 결국 소비의 주체가 되는 사람들에게 어떤 생산성과 서비스와 재화를 제공하느냐에 따라서 그 부산물이 새로운 경제와 경기의 흐름을 창출하고 그에 따라서 우리들이 어떤 의사결정을 해나가고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따라서 통계학적으로 그다음에 인문학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총체적인 경제라면, 그 경제를 이끌어가는 주체들이 어떻게 효율적으로 그리고 어떻게 이 생산적으로 또 나아가서 지속 가능하게 이 구조를 만들어 갈 것인가가 경영학의 핵심이잖아요. 그래서 목표가 달성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 관리, 피터 드러커는 가장 먼저 가장 최우선으로 첫 번째가 중요하잖아요. 시간 관리를 이야기하는 게 여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한정적 시간을 어떻게 생산성 있게 목표 달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가? 개인도 마찬가지고, 기업도 마찬가지고, 국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결국은 이 습관이 기본이라는 거죠. 그래서 시간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내가 잘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목표 달성의 성패가 달렸다는 거고, 두 번째는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자신의 노력과 행동이 아니라 결과에 초점을 둬야 합니다. 누구나 노력하고 누구나 열심히 합니다. 행동하죠. 그러나 냉정하게 목표는 결과의 중심을 맞춰야 되는 겁니다. 결과가 좋든 나쁘든 나와야만 우리는 거기에서 좋은 방법과 개선할 방법과 수정할 방법들을 우리가 도출해서 다른 노력과 다른 행동에 집중할 수가 있는 것이죠. 세 번째, 목표 달성을 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단점이 아니라 강점 중심으로 성공을 이끌어가는 겁니다. 우리는 다 완벽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 잘하지 않아요. 그러나 내가 잘하는 한 가지 또는 두 가지에 집중을 하게 되면, 그리고 그 일이 내 목표의 옳은 방향으로 주어진다면 여러분들은 성공을 할 확률이 높아지는 거고요. 또 목표 달성을 이루기 위해서는 중요한 일을 먼저 처리하는 결정, 이걸 우선순위라고 말씀을 드리죠. 이 결정이 항상 습관이 되고 패턴이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그들은 올바른 의사결정을 체계적인 절차로 진행한다라는 겁니다. 올바른 의사결정이 뭘까요? 그것은 개인이 이 어떤 대상을 이루기 위해서 특정한 기준과 원칙을 세우고 또 그 원칙 위에는 철학을 바탕으로 결정을 고수해 나가고 체계적으로 풀어 나갈 때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실을 바늘 구멍에 끼우고 바느질을 해야만 성공하는 것이지, 바늘 허리에 묶어서는 바느질이라고 하는 작은 일도 이룰 수 없듯이 뭐든지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절차와 순서가 있다는 거죠. 먼저 해야 되는 이 바느질의 핵심은 바늘 구멍에 실을 먼저 끼워서 올바른 바느질이 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처럼, 그 일이 오늘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일들 중에서 그냥 급한 대로 빨리 해야 되니까 하는 일들이 아니고, 누가 시켜서 하는 일들이 아니고, 내가 이걸 왜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인지, 그리고 내가 오늘 이 일을 해야 되는 것이 다른 어떤 일보다 중요한 일인지, 그리고 그 일을 처리할 때도 순서에 따라서 해 나갈지, 그걸 결정하는 것이 핵심이라는 겁니다. 오늘은 이 목표 달성을 위해서 꼭 알아야 되는 다섯 가지 습관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한번 녹여내고 실천해보면 어떻겠습니까? 내일 또 뵙도록 하고요.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행복한 하루, 여러분들의 이 목적과 목표에 부합하는 하루, 그걸 성취하는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